세상의 모든 이야기. 오늘은 반중 정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로 잡음이 끊이질 않죠.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벌이는 선 넘는 행동들을 보면 왜 반중 정서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중 정서가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현재 일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민폐 끼치는 일부 중국인들이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아무리 일부라고 해도 일단 머릿수가 많으니 일부가 아닌 느낌입니다. 마치 민족은 항상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제 여론을 조사하는데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2024년에 진행한 여론조사 중 전 세계 2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여론조사를 진행했었죠. 조사 결과 25개국 대상 약 2.8만 명 중 6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어요. 마찬가지로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되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무려 71%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불신하게 된 비율이 높아지게 된 건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중국은 스스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중 정서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엔 이 정도까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몇 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이 반중 정서를 만들어냈고 특정 사건들이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힘으로 주변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주변국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24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봉쇄훈련을 실시했죠. 대놓고 대만을 차지하려는 이 행동이 대만 입장에선 매우 불안하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해댔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1년 한중 양국은 어로 관리 및 수역 공동 관리를 위한 한중어업협정이라는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관할권 구역이 겹쳐버리니 PMG라고 불리는 공동관리구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한중 양국 어선이 일정 조건 하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약속을 한 거죠. 어업 충돌도 방지하고 자원 보존도 공동 관리하자는 목적이었죠. 근데 공동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출입이나 자유조업이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허가받은 어선과 정해진 기간 등 조건이 있었죠. 이 조항처럼요. 근데 중국 어선은 이 조항 따위를 수십 년간 수천 차례 무시하고 심지어 중국은 최근 PMG 내에 인공 구조물까지 설치하고 있죠. 또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어 주변국에는 군사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힘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패권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중 정서의 정점은 코로나에서 찍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식적인 전세계 사망자 수는 약 700만 명대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단지 보고된 사망자 수 외에 실제 피해 추정 사망자는 WHO 추정 기준으로 약 최대 1660만 명이었습니다. 매일 전세계 사망자 수가 폭증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폭증하는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 심지어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비닐팩에 담겨 바로 화장되기까지 했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중국의 정보 은폐 논란,
그리고 WHO와의 불투명한 협조 등은 중국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남기기에 충분했죠. 이 점은 반중 정서가 단지 정치, 경제 이슈가 아닌 감정적인 반감으로 커지게 합니다. 그냥 중국인들 자체가 싫어지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믿을 수가 없기에 중국 스스로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니깐요. 이 외에도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중국의 인권, 정치체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죠. 근데 일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솔직히 무비자 입국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범죄 현황 중 전체 범죄자 수의 44.5%가 중국인이었죠.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년 동안 외국인 범죄자 수 부동의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왜 부동의 1위국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서 용변을 보는가 하면 한국이 중국 땅인 마냥 5성 홍기를 꽂아대고 있죠. 줄지어 꽂혀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게재한 누리꾼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앞에서 고깃집에서 흡연은 기본이고 변기 뚜껑 정도 깨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죠. 마지막 손님이었던 중국인들이 떠난 뒤 주인은 음식점 화장실 변기 수조 뚜껑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 7월 한 중국인이 80만 명분에 해당하는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사당 최대의 양이었죠. A씨가 들여온 마약은 모두 24kg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매년마다 우리나라에 밀반입하는 마약량을 최대치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0월 29일에도 4만 명 투약분의 마약이 공항 세관을 뚫고 들어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중국인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마약 밀반입을 늘려가고 있는데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번 영상은 반중정서와 관련된 현황과 어떤 계기로 반중정서가 촉발되었는지에 관해 준비해봤는데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부 중국인과 관련돼서 발생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점들이 진짜 반중정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짧은 영상 내용으로 반중정서의 많은 내용을 담기엔 부족하나 이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반중정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